네, 반갑습니다. 오늘 2022년 10월 27일 지켜진 아동의 가정보호 최우선 조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이유는 두 법안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보호출산법의 조속한 개정이며 두 번째는 입양법이 입양을 촉진하도록 개정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의 생명이 지켜지고 지켜진 생명이 원가정과 입양과 위탁 과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1년 제정된 입양특례법의 독소 조항으로 인해서 많은 아이들이 낙태되었다고 의심되며 유기아동의 비율은 2배 가까이 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위기 임산부를 도와주고 태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보호출산법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입양법이 입양 촉진된 방향으로 조속히 개정되어 원가정에서 분리된 아동의 시설 보유율이 70% 가까운 현 상황을 가정보호로 조속히 돌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켜진 아동의 가정보호 최우선 조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한국부하사랑협회를 앞에서 이끌고 섬기고 있는 노주연 부회장님께서 낭독하여 주겠습니다. 이상 드러난 사실이 통계에서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나라가 선진국이 되면서 경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복지는 좋아지는데 유기는 늘어나는 기현상은 입법 부작용의 결과였다. 또한 민간의 전문성은 무시하고 국가적 책임만을 강조하는 가운데 입양체계 전반의 규제와 절차 강화 일변도의 정책으로 인해 입양률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입양 문화는 심각한 수준으로 위축되기 이르렀다. 오죽하면 입양은 부자만 할 수 있고 까다롭고 복잡한 입양 절차를 통과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들만 입양 부모가 될 수 있다는 세간의 소문이 정설로 받아들여질 정도다. 결과적으로 이런 현상은 입양 시도조차 감히 해보지 못하게 되는 문화적 퇴행으로 이어졌다. 부자는 아니지만 정성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입양은 꿈도 꾸지 못할 사치로 변질된 입양 현실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다. 오로지 입양인의 알 권리와 입양의 국가적 책임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 태아의 생명권을 포함한 다른 모든 것들을 죄다 불필요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리고 한국의 입양 문화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는 특정된 권리를 위해 정작 다른 모든 권리는 삭제되어야 하는 마치 국가사회주의의 한 전형을 보는 듯한 아찔한 현상이다. 해서 현행 특례법의 좋은 점은 살리되 현실에서 목도되는 입양 부작용은 해결해야 할 입법 과제가 되었다. 즉, 입양의 국가적 책임하에 국내 입양이 활성화되고 보편적 입양 문화가 시민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현행 입양 특례법의 개정이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022년 4월 21일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 법률안 의안번호 2115360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위축되고 왜곡된 입양 문화를 바로잡고 실질적인 국내 입양의 활성화를 통해 입양의 원래 목적인 입양이 필요한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입양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에 있다. 이는 현행 입양특례법의 부작용으로 고착화되고 있는 지금 왜곡된 입양 문화를 개선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다른 한편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절박한 사연의 위기 임산부들이 국가적 보호 속에서 자신의 정보를 익명으로 하여 안전한 출산을 보장받고 태아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보호출산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와 별도로 모든 아동의 출생을 등록하려는 보편적 출생등록제의 입법 움직임이 있는 줄 안다. 우리는 이 법을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법 역시 현행 입양특례법처럼 출생등록을 사각지대를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현실에서 위기 임산부와 태아의 생명과 직결되는 절박한 문제로 이어진다. 이를 위해 해결하기 위해 2020년 12월 1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보호출산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05963의 제안 이유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영유아 유기 사건은 1272건으로 발생하였으며 특히 2014년 41건에서 2018년 183건으로 약 4배 이상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따라서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보호하고 그 태아 및 자녀에게 안전한 출산과 양육 환경을 보장하며 친생부모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와 자녀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보호출산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 이 법안은 알 권리와 생명권의 조화를 위해 모든 정보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의해 관리되며 필요에 따라 공개될 수 있도록 적절하고 합리적 대안까지 마련해 놓고 있다. 어떤 법이든 법의 당사자가 될 이들의 행복한 삶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입양법은 입양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건강한 입양 가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보호출산법은 반드시 살아야 할 태아들을 살려내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위기 임산부의 건강한 삶이 회복되어야 한다. 이는 국가적 책무이자 의무이다. 순전하게 입양이 필요한 아이를 위한 건강하게 태어날 권리를 천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태아를 위한 김미애 의원의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 법률안과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바라는 이유다. 2022년 10월 27일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미애입니다. 제가 2020년 12월에 보호출산법을 발의했는데 그 이유는 2009년부터 대한민국에 베이비 박스가 설치되고 그 박스에 많은 생명이 담겨져서 지켜졌습니다. 저는 그 뜻이 아이를 낳은 엄마의 간절한 마음은 이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누군가에 의해서 지켜지고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라는 그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박스를 통해서 많은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지금까지도 그걸 보호하는 법을 만들지 않고 있으며 결국은 입법기관인 국회가 입법 부작위를 해서 그 의무를 저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성하면서 2020년 12월에 발의했는데 아직까지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계속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는 겁니다. 저로서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법이야말로 임신 갈등을 겪는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는 건강권을 보호하고 또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을 지켜주는 것이고 그의 결정권을 보호하는 것인가 동시에 뱃속에 있는 태아의 생명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두 가지 기본권을 적절히 조화해서 다 지켜주는 법이고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잠자고 있는 데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출생통보제를 시행해야 된다고 하지만 저는 그래서 출생통보제 같이 병행해서 심사하자고 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신속히 이 두 법안을 심사해서 통과해서 생명이 지켜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신 갈등을 겪는 여성의 기본권도 보호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제가 생각할 때는 보호출산법만 통과해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같이 하자는 뜻입니다. 과연 무엇이 국회의원으로서 책무인지를 깊이 저는 살펴서 신속히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많은 위기 임산부들과 여성들 또 한부모들을 뒤에서 응원하고 돕고 계시는 우리 한부모 가정사랑회 황은숙 회장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담법인 한국한부모가정사랑의 황우숙 회장입니다. 지켜진 아동의 가정보호 최우선 조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과 관련해 그 취지에 공감하며 함께 연대하고 있습니다. 2012년 시행된 입양특례법으로 인해 출생 신고 후 입양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출산자의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던 여성들이 자녀를 유기하는 입법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위기 임산부들이 보호출산 제도를 통해 개인 신상정보 유출 없이 출생 신고하는 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는 위기 임산부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당하게 현실을 받아들여 출생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 속에서 미혼모나 원치 않는 임신 등으로 자녀를 출산해 살아가는 삶은 죽음과도 같은 고통스러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을 이해하여 미혼모 및 위기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이 사라지고 출생할 자녀에 대한 보호가 철저히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보호출산 제도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영유아 유기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생명을 잃거나 유기되는 아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호출산제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시급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생통보제와 더불어 보호출산제는 태아 및 신생아의 생명권을 보장하고 유기 임산부의 삶을 회복시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봅니다. 보호출산법을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 회장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베이비박스에서 여러 위기 임산부들을 상담하고 보호하고 또 그 태아의 생명을 지켜내고 있는 황민숙 센터장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위기영아 보호상담지원센터장 황민숙입니다. 보호출산법 입법과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 촉구 기자회견입니다. 주사랑 공동체 베이비박스는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보호출산법 입법과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을 촉구합니다. 2012년 8월 출생신고를 강제하는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인해 출생신고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임산부와 미혼모 그리고 살려달라고 말할 수조차 없는 힘없는 아기들이 생사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출생신고는 사각지대는 어느 나라에서든 존재합니다. 일찍이 다른 선진 국가에서는 출생신고 사각지대에 노출된 아동을 보호하고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베이비박스를 합법화하거나 비밀출산법, 익명출산법, 내밀출산법을 통과시켜 생명의 위기에 놓인 아기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강간으로 인한 출산과 10대 미혼모, 분침, 외도, 불법 외국인 노동자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출생신고 사각지대로 노출된 엄마와 아기들, 즉 위기에 처한 국민들을 지금까지 외면했었고 아무런 대책 없이 산동네 흰 머리 가득한 목사 부부에게 책임을 떠넘기기까지 했습니다. 입양특례법 개정 후 10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최근 부산 쇼핑몰 화장실 유기, 보육원 인근 영아 유기, 안양 모텔 영아 시신 발견 사건 등 계속해서 출생신고 사각지대로 인한 영아 유기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동안 벌써 2024명의 아기들과 친생 부모가 처절한 눈물을 흘리며 국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최후의 방법으로 베이비박스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10개월 동안 아기를 안전하게 품은 엄마들을 칭찬하고 위로하며 아기를 키울 수 있도록 돕거나 아기들이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왜 힘없는 아기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십니까? 이러한 사실을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도 알고 있습니다. 이미 한참 늦기도 했습니다. 이제라도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앞으로 있을 출생신고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영아와 임산부, 미혼모를 보호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보호출산법은 태아의 생명, 태어난 생명, 미혼 부모의 안전한 양육 보호를 위해 생명을 살리는 법입니다. 국민을 살리는 법입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아기를 키울 수 없는 경우 입양을 통해 신속하게 가정에서 보호받고 부모의 사랑을 받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켜진 아동의 가정보호 최우선 조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31개 지지단체에서는